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어떤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자, 라이징스타 종목들 보기 전에 화면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등락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노데이터 1달러 70센트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요. 최근 고점을 형성하고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콜인더스 베스큘러 로보틱스가 1달러 27센트 1.6%가량 올랐고 넥스젠 에너지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2.5%가량 올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라이트는 1%가량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달러 86센트 우리 돈 약 2,000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아시아게이트 홀딩스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2.4%, OSJB 홀딩스 3.82%, 메르카리가 1.15%, 세프테니 홀딩스가 1%대로 네 종목 모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1에서 3% 기록했습니다. 일본 종목들이 좋았네요. 네, 어제 이제 지수 자체도 좋았지만 예. 우리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갔고 그리고 미국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가 정말 혼란의 한 주다 싶을 정도로 하루 장세가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그에 비하면은 계속 꾸준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이 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승재 글로벌랩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가 유독 좀 많이 이슈가 많아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연구원님. 뭐 코스피, 뭐 코스닥 지수 좀 좋지 못했었죠. 예. 지난 주부터. 하지만 저는 뭐 낙관적인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로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11월 달에. 그 하단 지수 영역이 저는 한 2,095포인트 선, 아니 2,045포인트 선? 예.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지지 반등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증시가 그 영역에서 좀 반등을 줘서 좀 다행스럽다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고 계시는 이제 종목들,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이번 주는 좀 괜찮았나요, 연구원님?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호했던 종목들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먼저 공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노데이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주 연속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회사 소개 이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제가 이 회사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정제 및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 포춘 500대 기업과 캐나다 정부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의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공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춘 500대 기업과 이제 캐나다 정부기관의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의 이 영업 능력, 사업 능력은 갖춰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도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매출로 있어서도 영업력도 가지고 있다. 모두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그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업 환경이 어떻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영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네네.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데이터의 연결이다, 뭐 이렇게 융복합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이제 데이터 시대이다. 이 동사의 그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의 풍부한 데이터 증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럼 얼만큼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는 데이터의 크기가 되겠지만은 뭐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감이 안 잡히시죠. 해서 제가 1제타바이트는 1조 1000억 기가바이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 1기가바이트는 보통 이제 영화, 그래서 이제 고화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3에서 한 4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이 제타바이트가 2013년도에는 2013년도에 이제 4.4 제타바이트, 20년에 44 제타바이트, 그리고 25년도에는 163 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지금 무역 실무 협상이 지금 네.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미국 실무 협상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영향받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직은, 투자자분들. 네.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국제 정세 변화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 이런 정보가 이제 실시간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데이터 시대에서 수집 주기도 이제 시분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빨라지게 되고 또 수집 소스도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확장이 되고 분석 대상도 샘플링에서 전체로 이제 확대돼가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동사가 충분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노데이터 마지막 거래일에는 4%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최근에 상승폭을 많이 올라가고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지금 2주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재 이번 주에 마이너스 6% 나타내고 있지만은 첫 번째 그 첫 주,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28% 상승 이후에 한 2주 정도 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1달러 70센트인가요? 네, 제시를 해줬어요. 1.7. 예. 제가 좀 올려드렸어요. 첫 주 아. 말씀드렸던 것보다 예. 매수가를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손절가 한번 빠르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1차 이제 매도 그 목표가로서는 이제 한 41% 정도 상승한 2.4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매도가는 94% 상승한 3.3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달러 30센트. 요게 우리 돈으로는 약 4,000원 좀 넘는 네네. 돈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 이게 예. 3주 연속 소개를 이제 시켜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전략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예.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힌다. 근데 가격이 안 잡힌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 네. 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적인 특징주, 급등주를 설명을 드릴 때만 항상 들어있는 게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인데 항상 들어있어요. 세 종목 가운데 그러니까요. 최소 한 종목이 바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을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전주에 이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네네. CVRS 코드는 CVRS가 되겠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린더스 베스컬러 로보틱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은. 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이제 혈관 로봇을 이제 제조, 설계,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 코어패스 200 시스템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패스 200 시스템이 미국 FDA가 요구하고 있는 스텐트 관상 동맥의 이제 정밀도와 정확도를 제공하는 유일한 혈관형 로봇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관상동맥 중재술이 뭐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고령화나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식습관 이런 부분들에서 혈관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을 생기고 때. 있죠. 그러니까 작은 로봇을 혈관 뚫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보신 화면이 이제 예.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에 그 혈관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그 네네. 밑에 이제 빨갛게 밑에 보이는 게 이제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쉽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시간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원격 시술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매출 네. 부분에 좀 네. 궁금하네요. 일단 그 매출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갈 때 네. 이 동사의 잠재적인 고객은 병원의 의료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 코패스 시스템을 연수를 받고 예, 이제 예. 사용법을 기계를 사야 익힌 되니까. 다음에 예.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 설치 사용 중인 코어패스 GRX가 2017년도 1분기 이 자료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2018년도 보시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진, 병원 쪽에서 환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설치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좋은 게 네. 가격이 일단 싸요. 네, 네, 가벼운 1달러 종목이에요. 27센트, 네. 요거 1,400원이니까 네. 그냥 뭐 한 주만 사도 될 것 같고 10주 사도 뭐 14,000원밖에 안 하니까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네, 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그 주봉상으로는 1.2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차 매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았어요. 한 예. 33% 상승한 1.6불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예, 이 차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이제 월간으로 보시면은요, 이 내년에 그 뇌혈관 중재 시술에 좀 좋은 호재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년 2019년 초에. 초에? 예, 그런 호재 소식을 또 전해준다면은 이 월간 흐름에서의 2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지금이 내년 초라고 하시면 적절한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을 잡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2차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110% 상승한 2.5불 예,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노데이터 그리고 코린더스 베스큘러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승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랜만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 위로 올라섰습니다. 악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호재에 집중한 하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안이 잘 진행되고 있다,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의 힘을 받으면서 일제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부터 어떻게 오늘 마감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1% 이상 오르기도 했던 3대 지수입니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0.95%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서로 전달하고 받으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화해 시의 보혜 석방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중국 제조 2025를 중국 측에서 수정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죠. FOMC와 정부 셧다운,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살짝 밀려났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플러스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1%대 상승 흐름 포착된 가운데 범유럽 지수 1.71% 올랐고요. 전 업종 이안에서 플러스권에서 맴도는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지만 영국 증시 1% 올랐고요. 그리고 이 장 중에는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상승 마감했고, 지금 계속해서 메이 총리가 총리직 유지하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들어왔다는 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0.43%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가와 같은 경우는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았습니다. 공급 차질 소식 미디어에서 계속 전해져 왔고요. 여기 더 하나 더 모시든다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초반에는 상승, 마지막에는 그러나 꺾이면서 예상했던 수준이다라는 분석 속에 내림세가 뚜렷하게 포착됐습니다. WTI 1%, 브렌트 역시 하락으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